김대호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등기법 및 세법 20번을 풉니다. 자, 20번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등기법 및 세법 과목만큼은 이 40문제만큼은 반드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먼저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및 세법 40문제는 기본서와 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먼저 접근하면 공부량이 4배가 더 많아집니다. 자, 중개사 시험은 전문 직종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실무에 누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상의 흐름을 물어보는 하나의 소양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아직까지 인식이. 그리고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습니다. 국가기관에 문서를 대행한다든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전문직종,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공익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직업분류표에 상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상인을 돈 벌려고 하는 상인을 하려는 사람이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된다. 그렇게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렇게 전문 직종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빨리 합격하시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김대호 중개사TV의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조금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히나 등기법 12문제도 두꺼운 책을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12문제 맞추려고 두꺼운 책을 공부하면 공부량이 10배가 더 많아집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기본서가 아주 두껍습니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흐름을 잡고 나왔던 문제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등기 일반적인 내용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런 정도는 등기부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가는 상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를 풉니다. 자,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자, 공유 지분이 핵심이죠. 공유 지분과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의 일부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물리적 자연적인 구별입니다. 부동산의 일부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물리적인 일부,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 물권은 들어올 수 있어요. 도면을 첨부해서 그것만 사용할 수 있겠죠. 당사자와 합의로.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은 부동산의 일부가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일부입니다. 공동 소유자들이 각자 투자했던 그 금액, 자, 그 금액의 표시를 공유 지분이라 그럽니다. 이건 내가 투자했다. 이만큼은 내가 투자했다. 하고 내가 투자했던 지분을, 금액을 지분 형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공유 지분이라 그럽니다. 공유 지분은 도면에는 첨부할 수가 없죠. 도면이 아니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에는 자연적인 현상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의 일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각 개인, 각 소유자들만 투자했던 금액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공유 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을 표시하는 것을 공유 지분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공유 지분 일부에는 그래서 여기는 살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유 지분 일부에는 용익 물권이 들어올 수 없다. 공유 지분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라고 나와야 되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 일부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지상권, 지역권도 공유 지분 일부에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공유 지분 일부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내 지분을 내가 판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지분을 팔 수도 있죠.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자, 공유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공유 지분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공유 지분에는 저당권, 담보물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등기는 할 수 있고, 자, 부동산의 일부에는 또 담보 등기 하면 안 되죠.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분할하지 않는 이상. 공유 지분인지, 그다음에 소유권, 부동산의 일부인지 이걸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 지분은 뭐다? 투자금이다. 투자금은 내 돈을 내가 알아서 팔죠. 내가 투자했던 금액은. 그래서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담보권 설정, 저당권, 근저당권을 할 수 있고, 자, 공유 지분에는 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을 할 수 없다로 갑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용익물권은 자, 눈에 보이는 일부에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자, 공유 지분에는 전세권 사용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2번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자, 전유 부분은 내가 아파트에서 301호에 산다, 501호에 살면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럽니다. 자, 눈에 보이는 외관상 하나의 건물인데 그 각각의 각 호실마다 소유권자가 다르는 것을 구분 건물이라 그럽니다. 빌라나 아파트를 대표적인 구분 건물이라 그러죠. 빌라, 아파트, 연립주택. 자, 각 호실마다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이걸 전유 부분이라 그럽니다. 이 전유 부분 등기 301호 등기를 띄는 거죠. 그래서 주소지가 아파트 주소지 등기를 띄면 제일 끝에 몇 동 몇 호까지 나옵니다. 701호 등기를 뜬지 501호 등기를 뜬지, 자, 501호 701호 등기를 띄면 그 오른쪽 상단에 부동산 고유번호라고 숫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바코드가 찍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각각의 호실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코드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맨 표제부 위에 오른쪽 부분 위쪽에 부동산 고유번호 바코드가 찍혀져 있습니다. 반드시 아파트나 빌라에 사신 분들은 자기 부동산을 한번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첫 장에 오른쪽에 숫자로 부동산 고유번호 해서 숫자와 바코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각각의 호실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자, 3번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자, 폐쇄한 등기 기록은 폐쇄한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을 때는 다 이것을 말소합니다. 건물이 멸실됐으면 등기를 폐쇄한다 그러죠. 또는 중복 등기가 발견됐을 때는 하나의 등기를 폐쇄합니다. 이렇게 필요가 없는, 이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 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폐쇄한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폐쇄한 등기 기록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류죠. 그래서 말소한다고 해서 주기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폐쇄한다고 해서. 자, 하나의 주말로 금으로 딱 그어집니다. 금으로 그어지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표시하는 등기부를 폐쇄 등기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하나의 국가 장부예요. 국가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폐쇄한 등기 기록을 열람도 할 수 있고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장부를 좀 보겠다는데, 그래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 의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도 당연히 등기사항의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사항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 등기소에 가시면 반드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과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열람은 가능한데 발급이 안 됩니까? 열람은 보는 거고 발급은 내가 소유하는 거죠. 다시 서류를 주라는 거죠. 돈을 수수료를 주고. 그래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도 가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람과 발급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게 폐쇄된 등기 기록, 일반 등기부 공부입니다. 일반 등기 공부이기 때문에 일반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쇄한 등기 기록도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하다로 간다. 정답은 3번으로 갑니다. 폐쇄한 등기 기록은 열람은 가능하지만 자,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틀린 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죠. 전세보증금을 증액한다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가져야 할 권리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세금을 증액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그 금액을 인정하겠다 해서 그 순번에
부기 등기가 가능하죠. 제3자의 승낙을 받거나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서에 등본이 있으면 그 순번에 부기 등기로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후순위권자가 승낙을 했으니까. 하지만 후순위권자, 즉 제3자의 승낙이나 재판서에 등본이 없으면 당연히 그 얘들 순번 다음에 제일 끝에 주등기로 그 증액분만큼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때 이 부분만큼은 나중에 배당을 받죠. 아니 중간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반대한다는데 위에 있는 번호로 계속 증액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가 배당을 받을 금액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자 후순위 권리자 이것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그럽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래 알았다 인정할게 하면 그 옛날 순번 그대로 가지번호로 그 증액분을 계속 배당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금은 돈이 중요하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담보물권적 성질이죠. 전세금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순번에 부기 등기로 하는 거고 그 승낙이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에 등본이 없으면 없다는 것은 승낙을 못 받았죠. 자 그럴 때는 제일 끝번으로 주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부기 등기가 아니면 주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보증 금액을 승낙서를 받으면 부기 등기로 하는 거고 승낙서를 못 받으면 자 다시 후순위로 자 주등기를 해야 됩니다. 승낙서를 받았을 때는 부기 등기가 가능하지만 승낙을 못 받았을 때는 주등기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돈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어쩔지 모를 때 배당을 받을 때 자 배당을 받을 때 순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돈을 증액할 때 윗번 순번으로 계속 부기 등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돈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승낙서나 재판에 등본이 있으면 그 순번에 부기 등기 그리고 승낙서나 재판에 등본이 없으면 후순위 주등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금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에 등본이 없으면 부기 등기가 아닌 후순위 주등기로 해야 된다. 승낙이 없으니까 주등기로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등기관이 부기 등기할 때는 당연히 부기 등기라는 것은 가지번호를 쓰는 것이 부기 등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딱 떨어지는 것을 주등기라고 그래요. 1에 1, 1에 2, 2에 1, 2에 2, 3에 1 이렇게 번호가 뒤에 붙어지는 것을 가지번호라 그럽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부기 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부기 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계속 붙여서 하는 것을 부기 등기라 그럽니다. 그럼 이 부기 등기는 그 위에 있는 순번 1에 1, 1에 2, 1에 3 모든 1번에 대한 효력을 다 미칩니다.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1에 2, 2에 1, 2에 2 하면은 그게 다 2번입니다. 칸을 새로 삽입해가지고 그 순번에 부기 등기로 계속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동일한 어떤 효력에 동일성을 기한 어떤 사소한 것의 변경은 가지번호로 붙이는 거죠. 이 주등기의 효력을 모두 미칠 수 있는 것을 부기등기라 그럽니다. 부기등기는 가지번호로 붙여서 한다. 그러죠. 부기등기는 각각의 구일 때는 부기등기는 그 순번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자,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부기등기는 가지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 지분과 부동산의 일부를 반드시 구별할 것. 부동산의 일부에는 용익물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공유 지분에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고 폐쇄한 등기부 등본도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금을 증액할 때는 제3자의 승낙이나 재판서 등본이 없으면 후순위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자, 전세금을 증액할 때 제3자의 승낙이나 등본이 있으면 자, 그 원래 순번에 부기 등기가 가능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부기 등기는 자, 순위번호나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 3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상의 종류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기상의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된 것이 있고 유효사항만 발급할 수 있는 게 있고 등기상 일부 증명서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것으로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3가지 종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가지 종류, 총 5가지 종류와 대법원 A규로 정하는 증명서 이렇게 6가지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폐쇄한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종류가 크게 6가지인데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2종류, 말소사항과 현재 유효사항, 일부 증명서는 3종류,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사항,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전부 증명서는 2종류, 일부 증명서는 3종류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20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